우리 모두 달려가자. 사법개혁, 언론개혁. 힘들다 하지만 가슴에 희망 담고 적폐청산 외치면서 너와 내가 이뤄보자. 민주의 미래는 함께 전진뿐이다. 괴롭다고 술잔만 기울이지만 어차피 사는 세상 너와 나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잖아. 세상살이가 힘들다 투정 따윈 이젠 그만해. 어렵고 힘이 든 개혁 과제 이제 웃고 즐겨봐. 내일은 우리가 기다리던 태양 희망 가득해. 가슴 쫙 펴고 달려가 보자. 한세 한세 달려든다. 기레기도 달려든다. 거짓은 잠시뿐 정의는 살아있다. 한세 금세 무섭더냐. 기레기가 두렵더냐. 적폐는 막아도 포기는 절대 못한다. 괴롭다고 술잔만 기울이지만 어차피 사는 세상 너와 나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잖아. 세상살이가 힘들다 투정 따윈 이젠 그만해. 어렵고 힘이 든 개혁 과제 이제 웃고 즐겨봐. 내일은 우리가 기다리던 태양 희망 가득해. 가슴 쫙 펴고 달려가 보자. 세상살이가 힘들다 투정 따윈 이젠 그만해. 어렵고 힘이 든 개혁 과제 이제 웃고 즐겨봐. 내일은 우리가 기다리던 태양 희망 가득해. 가슴 쫙 펴고 달려가 보자. 예, 이거 너무 짧은가요? 너무 짧은가요? 짧지 않죠? 일부러 빨리 오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9시 5분이 됐기 때문에 오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역겨운 일들을 10분 동안 멈출까요? 10분 동안. 아까 어느 분은 한번 그 쉬는 시간에 뭐 사러 간다고 가신 것 같은데, 자나깨나무님 매점으로 가셨는데 아직 안 돌아오시고, 아유, 자, 선생님이라고 하시면 좀 부담됩니다. 그냥 제 아이디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아까쯤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군사적 독립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리고 다시 이제 5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 강시 일름보 너무 재밌어요.
그 칠판에다 적어놓으시죠. 칠판에다가 오른쪽 밑에다가 떠든 사람 누구 그렇게 적어놓으십시오. 대한민국은 군사적으로 아직 독립되지 않았다. 전시작전권 통제권은 회수는 언제 될 것인가. 그리고 한미 상호 방어조약이 이까지의 말씀드렸죠. 그게 아까쯤에 델리스가 이야기한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넘어가도록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군사 항위 방해 조약 2의 구례성 2를 제가 이야기해 줬죠. 근데 이 조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상호 합의에 의하여 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뜻도. 그리고 동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미군을 배치하는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죠. 왜 이렇게 했냐면 당시 이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었고 그죠? 또 한미 간의 미군 주둔에 관하여 또 새로운 이렇게 아까 일본은 미일 상호 조약이 있었고 다시 새로운 조약을 생성을 하죠. 그래서 신미일 상호 방위 조약이 있습니다. 신미일 상호 방위 조약이 있고요. 그래서 바뀌듯이 우리나라도 이제 요구를 해야 돼. 요구가 되지 않았죠. 둘째는 이제 상호 합의에 의하여 영문 표기. 제가 영어나 외국에는 좀 약해요. 워낙 배운 데가 없어서. 그랬으니까 제가 이제 이걸 또 질의를 한쪽에다 해보니까 이 윗글은 여기 이제 김영수님 계시니까 번역을 하시니까 김영수님 나와주세요. 김영수님 나와주세요. 이 글은 위에 글은 아마 과거형으로 쓰인다 그래요. 과거형으로 쓰고 돼 있고 아래 글은 현재 진행형, 미래형으로 쓰인다고 됩니다. 그래서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게 문제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영수님이 영어에 좀 능통하시니까 번역기를 하시니까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자관 제가 배운 바로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저도 이제 모르는 부분이 있기는. 제가 영어하고 한문에 좀 약해요. 다른 언어에 다른 언어 구사력이 좀 약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리고 셋째는 이제 군사 작전 지휘권이 주한 미군 사령관에서 국제연합군 사령관에게 이미 이양되어 있죠. 그래서 한국군 배치나 미군의 배치에 관한 것이 상호 합의에 의한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불가능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에 있는 국제연합사령군이라는 것은 유엔 사령관 말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죠?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미 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이 이미 그쪽으로 가 있죠. 유엔 사령관에게. 그래서 국제연합사령관에 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휘권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지휘권이 있는데 한국하고 미국이 어째요? 상호 합의에 옮긴다. 옮기거나 배치를 한다 하면 이 국제연합사령관에 가 있는 작전 지휘권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세 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를. 자, 우리 한국군, 미국군, 그 다음에 연합군 사령관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세 개가 있어요. 1, 2, 3. 세 개가 있는데 실제 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이 이 마지막인 연합사령관에 가 있어요. 연합사령관에. 예, 군사작전 지휘권이. 예, 우리나라의 군사작전 지휘권이 여기 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무 관계가 없는 한국과 미국이 둘이 합의를 해갖고 옮기거나 주한미군은 또는 한국군을 어디로 배치한다든가 어느 무기를 갖다 놓는다든가 하는 것이 이 두 개 나라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왜 세 번째인 국제연합군 사령관이 갖고 있느냐는 거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맞죠? 제 말이. 자, 국군에 대한 지휘권이 군사작전 지휘권이 연합사령관에 있습니다. 연합사령관 세 번째가 있어요. 근데 이 연합사령관이 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 두 나라가 합의를 해. 예, 합의를 해서 군사의 배치라든가 군사의 이동이라든가 또는 무기의 배치, 무기의 뭐 예를 들어서 신형 무기가 들어오든가 뭐든가 이런 것을 둘이 합의해서 해. 그러면 군사작전지휘권을 왜 이 사람한테 줬냐는 거죠. 그죠? 원래 못 오는 거죠. 이 사람이 해야만이 군사를 움직일 수 있고 군사를 어떻게 배치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은 이 두 나라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세 번째 나라가 해야 돼. 세 번째. 즉 연합군 사령관이 해야 돼요. 실제 불가능하죠. 근데 어찌입니까? 미군 배치 간에 한미 상호적 간에 합의해서 한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해요. 근데도 이 두 나라 갖고 있어. 우리 한국하고 미국하고. 그거 잘못된 거죠. 그죠? 상호 합의에 의해서는 주한미군 직위협정, 즉 소파를 의미하죠. 그 소파는 미 군사력의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의 제공, 그리고 반환, 경비, 유지를 주 내용으로 할 뿐이지 미국이 권리로 행사하는 미국 군사력의 한국 배치 그 자체는 합의하지 않은 거죠. 그죠? 미국이 권리로 행사하는 미국 군사력의 한국 배치는 그 자체가 합의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확히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즉 다시 말해 아까 다시 말하죠. 미국 군사력의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 그걸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반환과 경비를 유지하는 내용일 뿐이지 니네 나라 군대가 한국이 어디 하냐 어디 배치할 것이냐 따라서 그 자체는 협의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소파는 한미 상호보약조 아까 말했던 4조 그거의 부속 문서의 성격입니다. 부속 문서에 이걸 정확히 설명해 준 게 좋죠. 미리 오늘에 해줬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들 맘대로 하잖아요. 자기들 맘대로. 자기들 맘대로 그래서 미국 맘대로. 왜 제가 자기들 맘대로 우리 한국 정부하고 사전에 타협도 합의도 없이 하느냐. 우유, 소젖. 어저께 우유 마시니까 소젖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딱딱한 이야기 하면서 또 한 번씩 웃고 해야죠. 소젖 좀 먹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얼마나 이렇게 그걸 우위를 점하고 우위를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의 군사력, 우리나라 한국군의 군사력까지도 자기들이 좌지우지하고 지기 나라 무기를 어디다 배치하는 것도 우리나라한테 말 한마디 안 해요. 콧방귀도 안 끼요. 들어와서 아무 데나 세웁니다. 그게 미국의 전행이에요. 전행 횡포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 말도 못해. 왜? 한미 상호 방위조약 때문에. 그 4조, 2조 때문에. 그래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그것 자체도 위법인데 그것 자체도 한미 합의 의사록 자체도 국회의 비준을 거치지 않은 거고. 그죠? 그죠? 그래서 위법적인 거예요. 한미 상호 방위조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미 합의 의사록을 할 때 제가 어저께 무슨 말을 했어요? 반강제적으로 이승만이 북진 통일해진다 뭐니까 야 니기 그러면 서기도 안 주고 군대도 니기 알고 니기 장사들 꼬드기 갖고 니기 진짜 가만 안 둘게 너 이렇게 해갖고 어거지로 한미 합의 의사록을 작성한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요? 국제법상 비엔나법상 잘못된 거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모든 게 위법적으로 행해지는 조약입니다. 이게 거기에다가 불평등 조약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지금 이 나라 이 땅에서 군사 배치나 미국군의 군사 배치나 무기의 배치를 자기들 맘대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에 우리나라에게 하나의 승낙이나 요청도 받지 않고 자기들 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례가 뭐냐면 바로 사드예요. 사드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적 피해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드 그 때문에 그 미사일. 제가 사드 문제도 어저께 이야기해드렸죠. 사드를요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사가지고 와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국토에 우리나라 군사력으로 갖다 세우면 뭐라고 안 해요 중국이. 그건 내정 간섭이지. 우리나라가 우리 무기 야 내가 지금 F-35 사온다고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경제 제재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가 사서 우리나라 국방력을 강화한다는데 중국이 뭐라고 할 말이 없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내정 간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미국에서 사드를 싣고 갖고 우리나라 허락도 없이 갖다 성게다 갖다 박없어. 그러니까 중국이 야 이 새끼들아 니들은 줏대가리도 없는 놈의 새끼들이야. 미국이 갖다 받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턱 밑에다 그걸 놔두게 만드냐. 니들 그러면 안 돼. 반대해. 하고 중국이 했던 거 아닙니까? 박근혜 말 한마디도 못했잖아. 말 한마디도. 이 사드의 문제가 반미 상호 방위 조약 제2조에 있는 조약의 발동 조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 그러죠. 맞습니다. 아마 사드를 더 연락할 거예요. 더 열려고. 더 열려고 지금 미국은 발광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국민적 저항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미국도 우리나라가 현재 뭡니까? 미국을 싫어할 정도지 미국을 반미운동을 펼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격화가 되면 야 한국이라는 나라가 잘못하다가 반미운동으로 돌아서면 우리 큰일이야 라고 걱정을 하는 거죠. 과거에 했던 것처럼. 왜? 이승만이를 암살하려고 했을 때 이승만이를 암살을 하려고 했을 때 에버레디 작전에서 미국이 그런 염려를 한 거예요. 야 저게 우리나라 민주진영 국가가 돼야 되는데 반미로 돌아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만약에 한국이 중국 쪽에서 공산주의화는 아니지만 중국과 손을 잡고 1대1로 계획에 한국이 편승하면 우리나라도 좆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아마 어려워할 거죠.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니까 무시를 못하는 거죠. 근데 박근혜 때 어쨌습니까? 박근혜 때 부지불식간에 어느 순간에 우리는 사드가 뭔지도 몰랐어. 사드 안 사람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미국에서 뭐 미사일을 싣고 들어온대. 뭐 포장은 좋게 했죠. 레이더 레이더 뭐 중국계를 뭐 볼 수 있는 레이더. 근데 들어왔어. 예. 이게 사드가요. 광범위 타켓입니다. 광범위 레이더 쪽에 그래도요. 자, 그게 들어왔어요. 자, 한미 상호방위조약 2조 조약의 발동 조건에 최근에 사드 결정, 즉 장관도 아닌 한미 실장급이 발표를 해요. 한미 실장급이. 예. 즉 다시 말해서 미국이 군사주권을 행사하는 구도예요. 미국이. 자, 한미 방위상의자 4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국의 육군,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아까 몇 번 말씀드렸죠. 권리라고 했어요. 권리. 신미일 조약에는 권리가 아니라 요청하고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쯤에 말했잖아요. 아까쯤에 스티븐이가 그건 권리지 우리가 요구하는 건 아니다 라고 했던 게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땅에다가 지기들 갖다 무기 때려 박는 것을 지기들 권리예요. 권리. 지기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의 불씨들을 계속 미국이 키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영주 씨가 말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성주 사드에서 북한은 거기에 대해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러시아제 S-400을 들여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러시아는 너희 조건 외부 조건데 너희도 북이 사다 줄게 고마워 지금 돈도 없어 죽겠는데 이렇게 원능 팔아불지. 러시아가 미국의 제재를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팔아본 거죠. 너희 조건 외부 조건 하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러니 군비 증강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 한반도 내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의 미 군사력을 배치하는 것을 권리라. 그러니까 어때요? 요청이 아니니까 권리니까. 한국은 수락할 수밖에 없어. 울며 겨자 먹기야. 말도 못해 어디 가서. 이런 나라, 이런 지금 상황이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아직 군사적 독립을 하지 못했다고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외치는 거예요. 이 문제가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진짜 심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패권 사용. 우리나라에 어떻게 해서든지 비행기 한 대라도 더 팔아먹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하나라도 더 팔아먹으려고 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것이 한국 기술이 좋아지니까 어떻습니까? 괜히 트럼프가 방위비 올려주라 그러겠어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왜? 우리 한국이 기술 수준이 좋아졌어. 어느 나라 못지않게 배도 잘 만들어.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의 기술력은 갖춘 LNG선 만들고 있잖아요. 미국 항공모마다 50배 큰 배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모르셨죠 그거? 이어도 항구에 그 파일럿 4개 파일럿 기준을 딱 받은 그게 뭡니까? 그걸요 그냥 싣고 가서 그때 세워버리는 배가 있어요. 항공모함에 몇 개 되는 그 선이 있습니다. 그 우기에 그냥 철판만 깔으면 비행기 착륙장이 돼요. 캐퍼필드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예요. 그런 나라다 보니 우리나라 진짜 다 만들어 버리잖아.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듭니까? 그러니 미국은 네이콘 들었지. 미국 방위산업이 기술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물론 좋은 건 인정을 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선다는 거 인정해. 근데 저 새끼들 어때요? 미국 입장에 저 새끼들 F-35 팔라고 그랬더니 저것들이 기술을 이전하라고 하네. 야 새끼야 기술 못 줘. 처음에는 기술 준다고 약속했어. 그러더만 미국 어째요? 국방위원회인가? 야 못 줘. 주문 안 돼. 핵심 기술이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위반이지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애통 터지죠. 애통 터집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한테 F-35를 팔아놓고도 기술을 안 준다 했던 겁니다. 못 준다. 핵심 기술은 근데 이 나라 못 줘. 그래서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라면 말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안 주고 핵심 기술이라고 안 준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 알았어. 어쩔 수 없죠. 해서 말았죠. 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 문재인 대통령 야 개발해봐. 개발해버렸죠. 미국이 깜짝 놀랐죠.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기술력도 높아져요. 점점 우리나라 군사력이 높아져. 기술력이. 우리나라가 미국은요 우리나라의 흑표 전차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게 원래 러시아에 최신식 탱크를 우리가 수입했습니다. 러시아에게 우리 차관으로 돌려둔 거 있죠. 거기에서 헬기도 들여오고 또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우리나라는 그것이 참 러시아에 차관 주고 불곰 사업이라 그러죠. 그래서 받은 것들로 인해서 물론 현금으로 못 받고 현물로 받아서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멀리 바라본다면 우리의 미사일 능력도
그 소련의 미사일을 들어오면서 그걸 개발하게 되어 있고요. 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탱크 종류도 소련의 러시아의 최신의 탱크를 완제품 그대로 들어왔죠. 원래 완제품 그대로 수출을 안 합니다. 핵심 기술은 다 빼고 수출을 하거든요. 근데 완제품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놈을 다 분해해봤어. 그랬더니 엄청 좋거든. 미국이 그거 분해할 때 보고 깜짝 놀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술을 우리나라가 그대로 다 흡수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기갑부대가 엄청나게 급성장을 한 겁니다. 사실은. 예. 탱크요. 흑표전차 떠버리면 끝내주죠. 북한은 게임도 안 되죠. 예. 물론 북한하고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만. 그리고 우리 미사일 전력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 제한이 묶여서 못 올 뿐이지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옛날부터 말이 안 있습니까? 그냥 풀어놓고 자기대로 한번 만들어라 봐. 그러면 그 어디죠? 그 전자상가 거기다가 주고 한번 미사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거기서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 기술력이 높아졌어요. 그러니 이제 국방이 잘 안 팔리잖아요. 미국에서 아무래도 이제 큰 놈만 덩치 큰 놈만 팔지.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또 외국에 무기 수출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러니 이놈들이 이제 야 안돼 방위비 좀 올려줘 이 짓거리를 하고 자빠지는 거예요. 개놈의 새끼들이 아주.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믿지 마라 미국, 믿지 마라 미국, 일어선다 일본,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일어서니까 저 새끼들은 언젠가 또 일어서서 우리나라 또 침략을 넘으려고 쳐다볼 겁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 가지 말이 사드 나오니까 갑자기 흥분해갖고 만해졌네요. 이제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을 보시면 우리 사드 성주 때 어쨌습니까? 봐보십시오. 이게요. 이게 진짜 이 사드 때 어쨌습니까? 진짜 골프장 골프장에 갖다 쓰다 그렇게 국민들이 많아도 그렇게 해도 이 한미 상호 보약 소파는요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찾아볼 수 없는 불평등 조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도요. 예. 그런데도 미국은 안 바꿔요. 그러죠. 한중 갈등에 좋은 게 러시아 그리고 미국 또 중국이 이렇게 계속 러시아전 들어왔고 이렇게 방위력 군사력을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미국은 또 주변에 그 덕분에 중국이 무서우니까 막 다른 나라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방위력이. 그럼 미국한테 또 사야 돼.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장사만 오고 처먹었다니까 우리나라에. 줄 건 안 주고. 줄 건 안 주고. 자 그러면 이제 보실까요? 이제 그것도 보고 이제 일본으로 좀 이제 환경을 좀 바꿔볼게요. 환경을. 이제 일본을 좀 가봅시다. 자주국방의 실현, 과거 에치슨 라인을 또 한번 되새겨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에치슨 라인을 같이 은건 제가 이제 역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과연 이런 것이 어디서부터 발생이 됐느냐라고 예, 그죠? 롯데가 원래 일본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주죠. 그 새끼들은. 예. 과거 에치슨 라인이 한국을 포함하지 않자 어떻게 됐습니까? 김일성이가 김일성이가 딱 소련에 스탈린한테 갖고 야 스탈린 위원장님 우리가 38선 다 놓고 에치슨 라인 그래갖고 어차피 한국은 미국의 고난 받게 한다고 끄졌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철수한다니까 그때면 내가 이거 3일 만에 한반도를 내가 통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스탈린한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예. 근데 스탈린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이제 듣는 이야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스탈린이 그때 당시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 알았어. 김일성이. 김일성, 북한 위원장이, 내가 그 지원을 해줄게. 근데 단 조건이 있어. 나 혼자만 하면 안 돼. 중국에 가서, 중국의 허락도 맡아와. 스탈린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예, 가다 스텔라니,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김일성이한테, 나 그러면 지원을 해주겠어. 대신, 중국도 같이 지원한다면 나도 지원해줄게. 나도 지원해줄게. 예, 그렇게 한번 알아보고 와. 하고 김일성을 다시 보냈죠. 그래서 김일성이가 딱 또 중국에 가서, 스탈린도 허락하셨고, 중국도, 허락해 주십시오. 딱 큰 거예요. 그랬더니 중국에 딱 있다가 보니까 뭐 대통령이가, 그래? 그래. 그래, 알았어. 그럼 러시아에서는 뭘 지원해 준대? 중국은 일단 진짜 군사적으로 이렇게 신식 군대가 아니었잖아요. 신식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막 군사 장비가 막 의리의리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러시아는 그래도 세계 최고 그때 막 세계 최고 그 수준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던 나라였죠. 달나라도 미국보다 먼저 보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래 그러면 소련에서는 군수 장비를 다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딱 대통령한테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 짱꼴라는 너희들 전쟁하게 되면 인력을 보내주겠어. 대신 군대 병력은 보내줄 수 있어. 근데 거기에 대한 군수물자는 소련한테, 그러니까 스탈린한테 가서 부탁해봐. 그러면 나도 허락해줄게. 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이제 김일성이가 됐어. 이제 중국도 허락받았고, 그래갖고 다시 스탈린한테 가서 중국에서 허락을 받고 병력을 보충하기로 했습니다. 유사시에 딱 그런 거야.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나도 군수물자 지원해줄게 해가지고 스탈린은 북한의 군수물자 딱 지원, 탱크고 비행기고 막 이런 거 다 갖다 이제 처발라 준 거죠. 거기에 고문단까지, 군사고문단까지 탁 해주고. 중국은 뭐냐? 야, 부족하면 언제나 위기에 닥치면 우리가 인력으로 밀어붙일 테니까 걱정 마지 말고 해. 딱 했죠. 그래서 6.25가 터진 거예요. 근데 미국은 됐습니까? 손 탈탈 타고, 야, 너희 나라 이제 대한민국 섰잖아. 나 갈 거야. 너희들 알아서 해. 그리고 심세 소화기까지 들고 가버렸어. 지기 나라에 갖고 온 소화기까지. 소화기는 몇 개 남겨놓고 갔대. 근데 안 좋은 소화기만 다 남겨놓고, 소화기. 불 끄는 소화기. 그리고 다 가져가 버렸죠. 일본으로. 그러니까 김일성이 보기에 온냐 됐어. 온냐 니기들 아무것도 없지. 니기들 3일 만에 차발라 불었어. 하고 밀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밀고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때에 일본은 우리나라 때문에 돈을 벌었죠. 우리나라 때문에 살게 된 겁니다. 전쟁 폐허 국가에서 우리나라 돈을 대주면서 우리나라의 군수물자를 미국이, 야 너희들 군수물자 만들어 내가 돈 내줄게. 탱크 뭐 장갑차 너희 탱크에 들어가는 그 체인 있지? 그거 너희 만들어. 뭐 탱크에 포신은 좀 그러고 너희들 쇠 잘 다니까 포신 만들어. 너희들 뭐 집차 좀 만들어 봐. 해갖고 미국에서 돈을 일본에 무지하게 풉니다.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왜? 미국서 실어온 것보다 돈을 주고 만들면 훨씬 편하게 거기서 일본에서 만들게 해요. 일본에서 만든 군수물자들이 전부 다 다시 한국에 넘어오죠. 그러니까 일본은 가만히 앉아서 씨발 핵폭탄 맞아갖고 다 죽게 생겼는데 골로가게 완전히 피덩이고 씨발 굶고 있는데 오메 이게 웬 떡이냐. 이건 하늘이 도와주신 기회다 하고 일본 놈은 살게 되어봤죠. 그렇게 해서 일본이 경제성장을 한 겁니다. 2차 대전 그 폐허 원폭 2방 맞고 아주 쫄딱 혼도시 차고 다니던 놈들이 6.25 터져서 우리나라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주 핏빛으로 물들고 저놈의 새끼는 핏빛이 아니라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저 새끼들이. 근데 그 국방력을 봅시다. 국방비 추이를 한번 잠깐 보시게요. 국방비 추이를. 2001년도에 우리가 15조 7천억 정도 됐고 일본이 42조 7천억 정도 됐습니다. 국방비 증가 추이입니다. 근데 국방비 증기가 올라가고 있죠. 계속. 그래 지금은 국방비가 거의 일본하고 거의 막상막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비가 늘고 있죠. 이게 이제 추정치죠. 예, 지금도 50조 원을 지금 이제 내년이면 60조 가량 된다 그래요. 국방비가 60조 가량 되는데 아마 거의 일본하고 거의 편차가 줄어들지 않냐 내년이면. 이 이제 그래프는 좀 이제 옛날에하고 좀 틀리죠. 네, 그래프가 내년이면 21년도쯤 되면 21년도 국방비가 그 일본하고 같은 수준이 되지 않냐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1조 원의 국방비를 써도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틀립니다. 예, 왜냐,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자 보세요.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방산 비리가 많았죠. 방산 비리,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총 한 자루 만드는데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 생산해서 우리나라, 제가 총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 군인들이 이제는 좀 지나는 것 같은 거, 제가 이제 모형총입니다. 모형총인데 지금 우리나라 쓰는 총이 이겁니다. 아시죠? 이걸 쓰고 있어요. 이걸. 이 총을 쓰고 있습니다. 이 총을 쓰고 있는데, 예, 이 총을 쓰고 있는데 이 총이 얼마냐?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서 대한민국 국방부로 납품하는 가격이 100만원도 못 됩니다. 이 총 하나가. 이 총 하나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 이 K2 소총보다 더 질이 안 좋은, 저희는 이제 M16 쳤죠. 저 때는 M16 쳤습니다.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 지금 쓰고 있는, 현역들이 쓰고 있는 이 총보다 더 안 좋은 총을 쓰는데요. 거의 300만원대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지금도 방산 비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총 하나에 똑같은 총을 쓴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자체 생산해서 나오는 가격이 1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일본도 똑같이 자체 생산을 해서 일본 군한 자위대한테 들어가요. 근데 그 들어가는 돈이 일본은 300만원이에요. 총 한 자리에. 예. 근데 우리나라는 100만원에 들어와요. 그럼 어떻습니까? 같은 1조 원의 국방비를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느 게 더 현명할까요? 간단하게 얘기되죠. 우리나라는 1조 원의 돈으로 일본보다 3배 더 많은 무기들을 갖고 갖는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본 애들은 다 뒷돈을 빼먹는 거죠.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우리 대한민국도 그랬습니다. 저 꼴통들이 할 때. 예. 우리나라가 흔히 그 뉴스에도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헬멧, 군인 철모대에 총알이 뚫려버려. 방탄 헬멧이 아니야. 군인 조끼를 입었는데 총알이 뚫려버려. 방탄 복이 아니야 이게. 그런 게 비리가 있었죠. 군납 비리. 진짜 어이없는 것은 우리 순양함 구축함에다가 어뢰탐지기라고 집어였는데 가서 보니까 어뢰탐지기가 아니라 어디 민간인 그 어선들이 쓰고 있는 어군 탐지기를 갖다 집어연 거야. 어군 탐지기를. 물고기 잡을 때 쓰는 어군 탐지기를 집어였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예, 2억짜리 어군 탐지기 맞습니다. 42억짜리 쏘나. 그렇게 발라 쳐먹었어요. 저 새끼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또 열받네. 지금도 그 맛에 들려가지고 정권을 뺏기기 싫은 거예요. 저 새끼들이. 그런데 저놈들이 또 자기 정권을 잡아봐. 더 했으면 덜 했지 덜어들 안 해요. 저놈들은. 그죠? 여러분 제 말이 들렸습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이대로 되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나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저 그네만 타던 년을 내렸죠. 그네 타다가 안 떨어져 갖고 모가지나 확 부러져 불지. 그네는 안 타고 맨날 그대는 그네는 안 타고 사다리만 올라타고 다니는가 봐. 사후한 그랬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 기간 동안 그 이전에 수많이 회자됐던 방산비리 한 건이라도 나온 적 있었어요? 크게? 제대로? 아, 있었네. 그건 방산비리는 아니고 병장의 문제가 터졌네. 참,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옆으로 또 자꾸 새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위는 지금 잘 되고 있다. 또 하나, 이게 제일 마지막 조약 6조. 6조를 한번 보십시다. 6조 보기 전에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모니터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김일성 스타일을 갖고 대한민국 정부는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지언정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의 보수적인 면을 보인다. 그게 뭔 말이 뭐냐면 IMF 금융 이외에 우리나라는 계속 국방비를 올렸다는 거예요. 계속 보면 IMF 금융 때를 제외하면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떨어진 적은 있어도 국방비 총액이 줄어든 적이 없다. 그러니까 국방비 비율은 떨어졌어. 비율은. 근데 국방비 총액은 지금까지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총액은 계속 상승하고 있었다는 거지. IMF 때마저도. 그죠? IMF 때마저도. 그리고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의 철수 배경을 되돌아봅시다. 한번.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국이 들어갔죠. 남베트남하고 호의적인 관계였고 동맹적인 관계였죠. 남베트남을. 그래서 남베트남에 미국 친미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미군이 참전을 하죠. 참전. 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미군이 유일하게 패전한 전쟁이 베트남전입니다. 그거 아시죠? 그래서 당시 미군 철수 배경을 돌아보면 현재 한반도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 한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국방력을 하느냐? 그러면 과거에 베트남전을 표본 삼아서 우리나라가 지금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주한미군의 철수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상한 생각이고 아니한 생각이다 이런 겁니다. 예. 그죠? 제 말은 뭐만 하면 역사적으로 보세요. 국가 간의 동맹을 맺었어. 자, 국가 간에 예를 들어서 저하고 우리 동동당님이하고 적이었어. 아니 뭐 친구였어. 동동당님의 나라가 있고 내 나라가 있어. 그러고 야 동동당님 우리 친구인데 동맹 맺읍시다 고 동맹을 딱 맺었어. 동맹 맺었어요. 근데 어디다 보니까 또 동맹 맺어갖고 이익이 없어. 가만히 생각해볼게. 맨날 어디 골치 아픈만 쓰고 막 머리만 빡빡 긋게 되고 막 어디 그렇게 저 사람 동맹해놓게 미쳐버릇이야. 또 괜히 저 사람 싸움하는데 같이 끼어서 돌려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맹 그만합시다고 돌아서 보면 그만이야. 그죠? 가만히 생각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동맹 맺었다가 내가 죽겠는데 계속 동맹 유지할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국가 간의 동맹은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 자신 국가에 대한 이익에 따라 이 자체가 무시되곤 합니다. 예. 무시돼요. 그래서 월남전이 그랬던 거죠. 월남전은. 월남전 생각해 보시는 거잖아. 왜 미국이 베트남을 했다가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필리핀이죠. 헷갈린다. 막 귀가
너무 함께 귀가 아파. 그래서 우리의 국방계획은 어떻습니까?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지 국가 안보는 우리나라 국가만큼은 스스로 지킬 수 있게 성장을 해야겠다. 스스로 지킬 수 있게.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력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부에서든 다 국방력을 올렸어요. 보수 정권이고 보수 정권이고 동동사님 저를 또 빵 터치시네. 예를 들면 그렇다고요. 동맹 합시다. 동맹 한다고 뭐 죽으니까 동맹해도 괜찮지 뭐. 내 이익에 따라 또는 거기 동동사님 이익에 따라 그때 가서 또 마음에 안 맞으면 또 동맹하지 말게 오고 나오면 되지 뭐. 또 이게 미국 생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언젠가는 주한미군이 철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라는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의 국방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려야 되겠죠. 올려야 됩니다. 국방력을 지금 세계 6위에서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현재 2020년 현재 세계 국방력 중에서 6위입니다. 그런데 일본보다 한 단계 뒤져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더 올려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적시나 국민들이 힘은 들겠죠. 근데 감히 주변국들이 어느 누구라도 우리나라를 건드릴 수 없을 만큼은 올려야 돼. 우리가 이길 수는 없을지언정 우리나라가 러시아나 중국을 이길 수는 없겠죠. 일본도 지금은 힘듭니다. 뭐 싸움하면 이길 수도 있어요. 일본은. 그렇지만 감히 그들이 우리나라를 약보거나 침범하거나 일본같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다시 식민지 하려는 의식들을 애초에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방력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방력을 올립니다. 왜? 언젠가는 미군이 떠난다. 주한미군 철수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국방력을 한층 강화시켜야죠. 그죠? 우리나라가 강해질 때 비로소 한미 상호 방위조약도 필요가 없는 거고요. 우리가 전쟁에 휩싸일 이유도 없는 겁니다. 왜? 동맹은 언제든지 동맹으로서 가치가 떨어지면 등을 돌릴 수 있는 게 국제적인 관례입니다. 국제적인 관례예요. 내가 필리핀하고 엊그저께 우리 베트남하고 김항사 축구대표들 감독했을 때 얼마나 우리 베트남 응원이 됐습니까? 근데 베트남 어째요? 우리가 친일 국가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김항사 감독 그랬고 그래도 삼성이 거기서 주둔하고 삼성전자가 갖고 공장 세우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새끼들이 하는 짓거리가 뭔 짓거리예요? 동맹이요? 안 맺고 싶죠. 안 맺고 싶죠, 당연히. 우리나라가 저 멀리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죠. UAE. 아랍에미리트라고 우리하고 군사적 동맹 누가 맺었죠. 그렇게 한 것처럼 멀리 있어도 왜? 어쩔 수 없이 메인 동맹의 비밀리에 모든 시끄러웠죠. 하지만 어땠습니까? 그만큼 혜택을 지금 보지 않습니까? 그죠?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맹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동맹관계가. 근데 이익이 없다고, 전혀 이익이 없다. 저 동맹이 골치 아픈데 하면 어떻게? 언제든지 미국은 우리 한국을 돌아설 수 있다. 그러면 그 돌아서는 때 과거에 6.25 나기 직전에 어땠습니까? 미국이 철수할 때 아무 조건 없이 니기 나라 만들어줬고 북한도 만들어줬고 이제 신탁통치 다 끝났으니까 니기 나라가 알아서 해오고 떠나버렸던 것처럼 언제든지 미국은 떠날 수 있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국방력을 강화해야죠.
그러겠죠? 자, 베트남에서 베트남을 침공할 때 통킹만 사건이라고 있었죠. 통킹만 사건 때문에 사실 미국이 그걸 빌미로 베트남을 들어가죠. 베트남을. 이게요. 자 보세요. 베트남의 1955년 응호단지에 남베트남이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 잘못했으면 베트남도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쪼개질 수도 있었죠. 독립을 선언해요. 근데 1964년 8월 통킹만 사건이 발생이 되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8월 달에 발생을 했어. 근데 다음에 2월 달에 미군이 폭격을 개시합니다. 미국이 통킹만 사건으로 열받았으면 그때 바로 공격을 해야지. 그죠? 딱 차로 재고 있다가 65년 2월 달에 폭격을 개시하죠. 그리고 했는데 어쨌습니까? 전쟁하다가 당해버렸어. 사이공이 함락됩니다. 그래서 미군 철수해요. 82년도 2월 미국 베트남 실종 미국은 전쟁포로 문제를 협의합니다. 그리고 1995년에 대해서야 양국 국교를 복원을 하죠. 네. 유일하게 미국이 패한 전쟁. 얘네들은 그때 베트남전에 나가가지고 영화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미국은 특히나 반전운동이 엄청 심했었죠. 미국 국민들에 의한 반전운동이 거기서 너무 심해서 도저히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됐죠. 자, 동맹이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5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맹의 설명까지. 자, 동맹이란 정확히 말하면 2개 이상의 주권 국가 사이에 상호적인 상호 군사적 지원에 대한 약속을 한 겁니다. 그죠? 특정 국가에 대항하여 상호 안보 또는 참여 국가 간 강화를 목적으로 군사력의 사용 혹은 불사용을 위한 국가 간 공식 연합이죠. 또 하나, 제3국으로부터 공격이나 방어에 대해 서로 돕기로 조약을 맺은 두 나라 이상의 결합을 동맹이라 합니다. 즉 특정한 대상, 적을 상징한 두 개 국가 이상의 군사적 공동 대응을 위한 약속이죠. 근데 여기서 딜레마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연루와 포기라는 거예요. 연루란 내가 어디 사건에 연루되었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똑같아요. 동맹 상대국의 이익을 위해 원치 않는 문제에 끌려가는 것이 연루됐다 그러죠. 아, 나 동맹국이요. 에? 동맹국인데 저놈이 이상한 짓거리를 해갖고 다시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질질 끌려가. 그게 연루죠. 근데 포기란 건 뭡니까? 관계가 악화돼. 동맹인데도 아씨 저놈 데리고 가봤자 머리 아픈게 야야 동맹 취소해. 동맹 상대로부터 버려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옛날에는. 그래서 이승만이가 6.25 이후에 한미 상호보호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한미 합의 의정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왜? 두려움 때문에. 네. 두려움 때문에. 동맹 상대방으로부터 버려질 것이라는, 우리가 이미 한번 버려져서 6.25가 터졌잖아요. 그랬죠? 그랬으니까 또다시 니기들이 전쟁하고 나서 또다시 가버릴 거 아니냐. 북쪽에는 공산당이 있지만 남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일본이 있다. 일본에 대한 것도 있다.
위협적인 요소가 일본에도, 일본이라는 나라도 있다. 미래에. 그러니까 그때로 가면 안 되고, 니기들 전쟁 때 그 틈을 이용한 거죠. 니기들 안 해? 그러면 나 우리 국군으로만 북진을 할 거야. 이미 미소 간에 또는 북한 간에 전쟁협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정전협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승만이가 방공포를 석방하게 되죠. 방공포를 석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저 새끼 봐라. 저 공산주의자들 풀어주네. 저거 안 되겠네, 세워놓으면. 근데 암살을 하고 딱 보니까 이승만이가 그때 당시에는 방공을 주장하며 외치고 방공 하고 방공의 일대 메이커 킹메이커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차마 어쩔 수도 없고 절탈 수도 없고 하다가 암살 작전을 못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승만이는 그걸 이용해서 한미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한미 상호 보호작, 한미 합의 의사록을 작성하게 된 겁니다. 이제 좀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군사집권은 미국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게 역사적인 것이 깊어요. 역사적인 것이. 그래서 미소가 한국전쟁 2차 대전을 빌미로 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고, 옛날하고 똑같죠. 옛날하고. 우리가 앞전에 제가 어저께 제가 설명을 드렸죠. 갑신정변이 일어난 다음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죠. 개혁 세력들이, 급진 개혁파들이 일으킨 갑신정변이 일어났죠. 서재필 선생을 필두로 해서, 김옥균 필두로 해서 이렇게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 그 갑신정변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잡신정을 누르기 위해서 어쨌습니까? 청나라 군대를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갑신정변이 김옥균의 3일 천하로 끝나죠. 3일 만에 중국에게, 청나라 군대에게 싹 저지를 당하죠. 그리고 김옥균이는 그때 당시에 일본의 도움을 받았다는, 일본하고 협조를 했다. 왜 그러냐면 김옥균이라 신문물 세대니까, 급진 계획파들이니까 일본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일본처럼 우리도 군대화를 시키자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청나라가 딱 진압하고 나니까, 청나라가 또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본 육군을, 우리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육군을 전멸을 시켜버렸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그리고 그것뿐이냐, 조선민중은 화가 열나가 났죠. 왜? 니기들이 일본하고 손잡고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켜야 하고 난리 난 거죠. 그래서 그 갑신정변을 일으킨 분들은 전부 다 망명을 하거나 아니면 잡아서 죽거나 또는 망명을 해서도 암살을 당하거나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죄악을 맺었습니까? 무슨 죄악을? 그래서 이제 김옥균이가 일본으로 도망가니까, 일본으로 도망가니까 우리 조선 조정에서는 일본 보고, 야, 김옥균이 내나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 죄악이 그때는 없었겠지만 이제 따지고 달라든 거예요. 그랬더니 일본에서는, 그래, 나 못 줘, 이씨. 니기들 그 갑신정에 니기 나라 사람들 해갖고 언것 때문에 우리 군대 다 죽고, 우리 공사가 다 불타고, 우리 일본인들 상인들이 피해가 됐어. 그러니 니기들 나 이대로 가만히 못 있겠어 해갖고 혹 뛰어갔다가 혹을 붙여온 것이 바로 한성조약이죠. 오히려 다 우리나라가 배상을 했어. 일본한테. 죽은 사람들 다, 일본인들 죽은 사람 다 보상해주고, 상인들 다 보상해주고, 공간 불타는 것까지 새로 지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일본은 뭐 했어요? 청나라하고, 야, 이렇게 하고 너희 나라 우리 군대가 주겠지 않냐. 그러니까 중국은 나 몰라 그래봤지. 그러니까 그때는 성질이 나도 어째, 야, 그러면 우리 협의를 맺어. 그래갖고 청나라하고 조약을 완성하죠. 그게
그게 무슨 또 인생에 그게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양국군이 조선에서 철수를 하게 되죠. 그게 아까 말한 미국과 소련이 6.25가 정정이 되고 나서 철수하는 과정하고 똑같다는 거죠. 예, 똑같이 전쟁 나기 전에 2차 대전 승리하고 나서 38선 이북은 소련, 38선 이남은 미군 이렇게 점령을 하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쯤에 청나라하고 일본하고는 둘이 조약하고 그래 그러면 둘이 다 군대에서 철수하자. 대신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조선에서 무슨 일이 네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면 우리 일본 군대도 조선으로 돌아간다 하고 딱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되고 난 후에 38선을 경계로 소련군이 들어오고 남한에는 미군이 들어온 거와 똑같죠. 근데 민비가 어쨌어요? 동학혁명이 일어나니까 또 청나라를 불러들여 그리고 일본이 또 들어와. 그래서 우리나라 땅에서 청일전쟁이 나죠.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극동아시아 그 세력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한다니까요. 지기 나라에서 전쟁을 해야지. 똑같이 해방되고 나서 38선 이북에 소련, 38선 이남에 미군이 있던 것이 다들 남과 북으로 국가 정부들이 형성되니까 둘이 다 나갔어. 근데 6.25가 딱 터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오메 안 되겠네. 야 다시 들어가자. 미국에서 연합군으로 지기들 야야 들어와 해갖고 뭐해갖고 와서 전쟁 오고, 소련은 군사대 주고 중국은 또 인구대 주고 해갖고 또 전쟁 우리나라에서 벌여. 패권 전쟁을. 물론 시작은 6.25 때는 김일성이 했죠. 그러면 조선시대에는 통합농민이 했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 일을 외국군이 들어와서 문제를 삼냐는 거죠. 동학혁명 때도 우리나라에 그걸 누가 했냐. 민비가 청나라 불러들이고 일본 불러들이고 그 짓거리를 하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역사가 그래서 반복되는 역사 비교해보면 물론 세밀하게 들어가면 약간은 다 틀린 성격들이 있겠죠. 근데 일반인이 그냥 크게 보고 넓게 본다면 똑같아 그때나. 그죠? 참 이게 나는 고종도 그러고요, 민비도 그러고요, 대웅군도 그러고요. 이 세 명만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신라가 나당연합군 들어갔고 물론 당나라를 쫓아내긴 했으면 다 쫓아 못 냈죠. 옛날에 고구리 땅을 일부를 다 줘버렸으니까. 그죠? 자 5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또 노래 한 곡 듣고 또 잠시 후에 6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름과자 피우실 분은 피우시고 잠시 화장실 갔다 오실 분은 갔다 오시고 노래 한 곡 듣고 이번에는 5분 타임으로 가겠습니다. 예, 잠시 시간을 갖고 오늘 예정대로 6부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예. 경기를 보았나 야비한 나라 fucking USA. 그렇게 금메달 따니까 좋으냐 더러운 나라 fucking USA. 이래도 미국이 정의로운 나라인가 도대체 왜 우리
식민지 나라의 노예인가 이제는 외치리라 올림픽 금메달 훔쳐간 비열한 도둑놈 Fucking USA 힘으로 모든 걸 뺏으려 날뛰는 추악한 강도 Fucking USA 부시의 망발을 들었나 뻔뻔한 나라 Fucking USA 북한은 전쟁 옆방 남한은 내정 간섭 깡패의 나라 Fucking USA 아직도 미국이 아름다운 나라인가 아직도 북한이 죽여야 할 적인가 얼마나 더 당해야 정신을 차릴 건가 이제는 외치리라 미국 놈들 통일되면 두고 보자 당당한 나라 통일한국 민족의 힘으로 통일을 하리라 당당한 나라 통일한국 우리의 피눈물을 똑똑히 기억하라 군단의 원흉 Fucking USA 노군니 학살을 똑똑히 기억하라 살인자 나라